안녕하십니까. 네, 오전에 수업을 하고 오후에는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관광자원의 2회 2주차 첫 번째 동영상입니다. 대면 수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강의실에서 수업하는 거랑 조금 땡길게요. 강의실에서 수업하는 거랑 이렇게 동영상으로 수업하는 거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동영상으로 수업하는 거는 이 말을 함부로 하기가 참 어렵기 때문에 절제된 표현을 해야 하고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대면 수업에서 약속했듯이 최선을 다해서 제 본업인 교수로서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면 수업 시간에 베르네커 얘기를 하면서 주체, 객체, 가운데 매체가 있다고 그랬죠. 주체는 관광객, 객체는 관광자원, 매체는 연결하는 거,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맞죠? 그래서 이 과목은 객체에 해당하는 자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자원이란 뭔가, 그걸 갖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여러분이 얘기한 대로 교재는 몇 책입니다. 관광자원론 교재, 박석희 교수님. 참고로 이 박석희 교수, 김벽구, 김재호, 박석희입니다. 원저자가 박석희거든요. 경기대학교 관광개발학과의 교수님이시다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정년퇴직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참 존경하는 교수님 중에 한 분입니다. 제가 텍사스 A&M에서 박사 과정에 있을 때 한국에서 그 안식년으로 교환 교수로 저희 학교에 오셨었어요. 근데 대부분의 교환 교수님들은 안식년이기도 하기 때문에 쉬시는 거 70%, 공부하는 거 30% 하죠. 근데 이분은 공부하는 거 70%, 쉬시는 거 30% 하더라고요. 저한테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잠깐만요. 창문을 열었더니 새소리가 나네요. 준비를 철저히 하고 한다고 하는데도 어렵습니다. 참으로 인상적이었던 건 뭐냐 하면, 학교를 가는데 한국 사람 비슷한데 나이가 들어보여 희끗희끗한 게, 근데 이 백팩을 메고 열심히 걸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그러고 봤어요. 저렇게 나이 든 학생은 없는 것 같은데 하고 봤는데, 가서 보니까 박 교수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어디 가십니까? 수업 들으러 가신대요. 예? 수업이요? 세미나도 아니고 수업을 들으러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쭤요. 아니 교수님 왜 수업을 들으십니까? 무슨 수업을 들으십니까? 무슨 과목 들으신다? 그거 왜 들으세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다른 사람이 수업하는 걸 봐야 내가 고칠 점은 고치고 또 공부를 하게 된다. 굉장히 신선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참 열심히 하는 분은 다르다라는 생각을 했죠. 이분은 서울대 농학과를 나오신 분이에요. 저는 경희대학교 조경학과를 나왔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그 상황에서도 길을 찾아서 한다는 얘기죠.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 대부분의 20대들은, 여러분 포함해서 특히 대학에 다니시는 분들은 굉장히 힘이 든 시기예요. 대부분은 그 힘든 거를 남 탓을 하죠. 학교가 뭘 해주는 것도 없고, 교수가 뭐 해주는 것도 없고, 우리 부모님은 해주는 것도 없고, 세상은 역같고, 뭐 그런 사람들은 발전이 없을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사시는 걸로 사셔야죠. 뭐 평생 그렇게 사시는 거고. 그러나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들은 이 와중에도 뭔가 할 거를 찾아서 하죠. 수업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학은 여러분의 미래를 보장하는 곳이 아닙니다. 대학은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미래를 설계하도록 도움을 줄 수는 있으나 그 대학 졸업장을 땄다고 해서 특정 과목을 수업에 A 학점을 맞았다고 해서 여러분의 미래가 찬란하게 보장된다는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됐고요. 자, 1장에 보면 이 책의 1장은 관광의 개념, 체계, 경험입니다. 그런데 뭐 특별하게 할 얘기는 없고요. 수업 시간에 했죠. 관광은 노는 거다. 그죠? 그러면 관광을 제공한 사람은 왜 제공한다? 돈 벌기 위해서 제공하는 거죠. 돈을 벌려면 잘 놀게 해줘야 됩니다. 잘 놀게. 그러면 그러려야만 그 사람의 지갑이 열리는 거죠.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대면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행산업은 관광산업은 망할 수가 없는 산업입니다. 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죠. 쉬고 싶고 놀고 싶은 거요. 여러분이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그런 그 선전 문구가 유행을 한 적이 있어요.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관광의 정의는 자신의 일상 거주지를 탈피해서 특정 목적지에서 체제하다가 돌아올 때까지 일어나는 재반현상 모두를 관광이라 칭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결국은 뭐예요? 자기가 일상 익숙한 곳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죠. 그게 관광의 본질이에요. 뭐 가서 책을 읽을 수도 있고 서핑을 할 수도 있고 등산을 할 수도 있고 뭐 짚라인을 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럼 제공한 우리 입장에서는 저들의 욕구를 파악을 해야죠. 욕구라는 건 뭔가 하고 싶은 욕구요.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요. 그들이 뭘 원하는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세상은 비포 코로나와 애프터 코로나로 바뀐다. 바뀐 것 같아요. 원래는 BC, AD죠. BC 몇 년 그런 거 했었잖아요. 국사 시간에. 그 BC라는 건 Before Christ. 예수 탄생 정확하게 언제 탄생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걸 원년으로 해서 Before Christ와 AD 아노 도미노 예수 탄생 이후를 얘기를 해요. 거기에서 빗대서 사람들은 Before 코로나와 AC After 코로나로 얘기를 한다고 그러죠.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시간이 한참 지나면 한 5, 6년 정확하게 예측은 못하겠어요. 지나면 그전 코로나 이전으로 거의 돌아가기 쉬워요. 그러나 변화가 있을 거겠죠. 한번 이렇게 팬데믹 상황 그러면 사람들은 점점 더 안전, 건강, 쾌적, 청결함 그런 거에 신경을 쓰겠죠. 어쨌든 여러분은 이제 전공을 선정을 하셔서 관광이라는 데 왔어요. 때로는 전과를 해서 오신 분도 계시고요. 때로는 여러분 중에는 편입을 해서 오신 분들도 계시죠. 훌륭한 선택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은 다른 산업에 비교했을 때 변화는 있을지언정 본질적으로 변화하기는 어려운 그런 산업이거든요. 관광, 노는 산업이요. 좋은 산업이죠. 놀게 해주면서 돈 버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좋아하는 서핑을 하면서 가르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근데 나는 노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 이렇게 즐기는 걸 안 좋아한다. 그런 분들은 과를 바꾸셔야 돼요. 이건 본인이 즐겨야 돼요. 본인이 즐겨야 돼요. 공자님 말씀에 그런 게 있죠. 아는 사람은 잘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잘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중간에 잘하는 사람이었는지 그건 정확히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즐겨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라 답사 같은 게 없습니다만은 원래 관광과는 전학년 답사와 학년 답사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안정이 되면 다시 시작을 하겠지만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자꾸 즐기러 다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관광은 열심히 다니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면 열심히 다니십시오.
1장은 그렇게 해서 건너뛰는 걸로 하겠습니다. 건너뛴다는 얘기는 거기서 출제를 안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은 시험에 나오나 안 나오나가 굉장히 중요한 세대이기 때문에. 자, 관광 자원의 개념과 분류. 자원이 뭐죠? 자원이 들어가는 말. 인적 자원, 물적 자원, 그런 얘기도 하죠. 인적 자원은 뭐예요? 여러분 각각이 인적 자원이죠. 물론 개종에는 쓸모가 많은 인적 자원도 있고 별 쓸모가 없는 인적 자원도 있죠. 그러나 적어도 대학에 다니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쓸모가 많아질 가능성이 높은 자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전제로 강의를 하는 거고요. 그런데 다 쓸모가 높다고는 얘기를 못하겠죠. 그러면 좋겠지만 전체적으로는 모두 다가 좋은 경우는 없어요. 즉 각각이 알아서 자기의 상품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무슨 자원이 있을까요? 인적 자원, 물적 자원, 뭐 관광 자원도 있는데 관광 자원은 나중에 하겠지만 자원은 어쨌든 간에 쓸 수 있는 건 모두가 자원이에요. 그죠? 써먹을 수 없는 건 자원이 아니고요. 뒤에 가서 정리를 하겠지만, 근데 쓸 수 있는 기준이 뭔데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현재의 기술로 뭔가 써먹을 수 있는 게 자원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당장은 자원이 아니나 장기적으로 어느 시점이 지나면 이건 자원이 될 거다라는 것도 있을 수 있죠. 그죠? 쉽게 말하면 개똥은 자원 아니에요. 뭐 속담에 개똥도 약에 쓸려면 없다. 근데 한의사한테 물어봤을 때 저희 고항동문회가 있거든요. 경희대 출신들이면서 동의대학의 교수로 계시는 분. 근데 한의대학에 계시는 교수님들 중에 상당수가 경희대 출신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고항동문회라고 하고 있는데 한의사한테 물어봤죠. 우리 동문 중에 한 분한테 교수님, 개똥도 약에 쓰긴 씁니까? 자기가 아는 바에서는 한의학에서는 개똥은 약에 안 쓴다는 거죠. 그냥 속담일 뿐이에요. 그러나 바이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개똥의 어떤 특정한 성분을 추출해서 어디에 썼는데 그게 효과가 있다. 그럼 그날부터 자원이 되는 거죠.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뭐죠? 영원한 자원도 없고요. 영원히 인기 있는 자원도 없고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또 영원히 자원이 아닌 상태로 있는 것도 드물어요. 어느 순간에 확 자원이 돼요. 수업 시간에 얘기했죠. 감천 문화마을, 피난민 동네, 산동네, 가난한 동네 그럼 이상한. 대체로 감천 문화마을이나 흰여울 마을 같은 경우는 부산으로 피난 온 사람들이 감천 문화마을, 특히 거기 같은 경우는 태극도로를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냥 산동에다가 그냥 뭐가로 막 집을 짓고 살던 게 지금은 자원이 됐죠. 그죠? 관광자원. 그래서 어린 왕자랑 사진 찍으려고 서 있는다는 얘기도 했던 것 같죠. 자, 됐고요. 33페이지 보시면 여러분 교재 33페이지 보시면 첫째 줄에 자원이란 하고 둘째 줄 끝에 보면 어떤 형태로든 이용이 전제로 된다. 이용을 할 수 있으면 자원이에요. 이용할 수 없으면 그거는 자원이라고 얘기는 안 해요. 지금은 자원의 개념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원. 그래서 요거 지나면 그럼 관광자원은 뭔데? 라는 얘기가 나오겠죠. 자원의 개념 이제 봅시다. 여기서 건너뛰고 뭐 여기 이 까만 박스에 보면 진머만, 체프만, 하우, 와트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돼요. 제 강의 스타일들은 이 교재 전체를 가지고 강의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도 되는 거는 읽고 강의가 필요하고 이런 거는 해줘야 되겠다 하는 것만 강의를 합니다. 문제는 읽어보라는 걸 안 읽어보는 건 여러분의 자유나 올바른 태도는 아니라고 보죠. 자, 여기서 올바른 태도라면 훌륭한 학생, 모범 학생의 태도가 아니라 자기 미래에 행복하게 살고 싶고 잘 살고 싶고 그런 사람의 그런 걸 준비하는 태도입니다. 이거는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다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읽고 말고는 여러분의 자유. It's up to you. It's up to you. 여러분한테 달려있는 거죠. 자, 다시 35페이지요. 옆에 바로 옆에 페이지요. 35페이지요. 거기에 보면 박스, 자원이란 자연이 소유한 것, 즉 자연에 있는 것이고, 기술의 발달, 시간의 흐름, 소득의 증가 등에 따라 변화한다. 예, 기술이 발달하면서 요즘은 셰일가스라고 그러죠. 석유인데 주로 미국에서 많이 셰일가스를 생산하는데 땅 밑에 있는 가스를 빼내가지고 그걸로 석유를 만들죠. 기술이 발전을 했어요. 옛날에 또 그 기술은 있었으나 기술 대비 투자 대비 효과가 별로 없기 때문에 안 썼어요. 그러나 지금은 기술이 발전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꺼내 쓸 수가 있죠. 또 시간이 흐르면서 자원이 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옛날엔 강물이 흐르는 대로 내비뒀고 범람하면 범람하는 대로 내비뒀죠. 그러면 홍수가 나면서 옆으로 넘치는 게 범람이죠. 내비뒀어요. 나일강이 범람해서 비옥한 옥토가 됐다, 뭐 그런 거였고, 또 삼국시대에는 한강 유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고구려 백제 신라가 악착같이 싸웠죠. 왜? 범람하면 토양이 비옥해지고 유기물이 많이 쌓이게 되니까. 그 정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물이 전기를 만드는 수력 자원이 되어버렸죠. 수력 발전소를 해서 됐죠. 또 소득의 증가, 돈이 많아지니까 희귀한 거, 그런 거에 따라 사람들이 관심을 갖죠. 오늘 아침에 출근하다가 누구죠? 하여튼 유명인의 부인이 가수인데 비트코인 방식으로 그림을 그려서 인터넷으로 만들어서 그 소유주가 누군지 명확하게 복사도 할 수 없는 걸 그래갖고 어마어마한 돈을 또 벌었대요. 참 상상하기 어려운 시대예요. 됐죠? 그 다음에 양적, 질적, 기술적 측면에서 경제성을 지니고 있으면서,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경제성. 자원이라는 건 아까 쉘가스 얘기도 잠깐 했지만 그걸 해서 돈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할 거 아니에요. 안 남으면 안 하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떻게 하다 석유 얘기를 했는데 농부가 밭을 갈다가 시커먼 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이고 망했다. 농산 다 졌다. 그리고 딴 데로 이사를 가버리죠. 그죠? 못 지니까. 근데 지금은 그게 경제성을 갖고 있는 거죠. 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망한 징조였는데. 됐죠?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 예.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돼요.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싹 들어가긴 했죠. 코로나 이전에는 황사가 있었죠. 황사. 중국이 급격하게 공업화되면서 모만 매연을 다 뿜고 그게 겨울과 봄에 이쪽으로 밀려오죠. 희뿌연, 그죠? 누리끼리한 그런 황사죠. 미세먼지 잔뜩 들어있고. 그때는 황사 마스크 썼죠. KF94 안 그러고 그때 황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 4년 전인 겁니다. 지리산에 동네 이름 무슨 군인지 그 군은 잊어버렸는데, 지리산에서 지리산 공기 숨 쉬는 공기요, 그걸 캔에 밀폐를 시켜갖고 팔았어요. 수출도 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보세요. 그거 별거 아니었는데 사람들이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싶어요. 세상에 공기를 깡통에서 돈을 받고 팔아요. 이런 얘기를 하면,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요? 어떤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아마 니네 때는 물도 사 먹을 거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학생들 모두 피식피식 웃었습니다. 그래서 저 선생님이 드시어 맛이 가셨구나. 어떻게 물을 사 먹냐? 수도만 꼭지만 열면 물이 나오고, 계곡에 가서는 그걸로 밥을 했고 한데, 근데 지금은
사 먹죠. 거의 그냥 수돗물을 드시는 분은 정수기를 통해서 드시거나 아니면 다이렉트로 수도 꼭지에서 나오는 물을 드시는 분은 드물죠. 그분은 상당히 선견지명이 있었어요. 선견지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수업을 들으면서 들었던 나를 비롯한 우리 그 고등학교 친구들은 참 멍청했던 거고요. 왜? 아니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진짜 그럴까? 과연 그런 세상이 올까? 의구심을 갖고 더 연구를 해보거나 찾아보거나 했으면 지금과는 다른 삶을 살 수도 있겠죠. 그게 기회고 찬스예요. 찬스나 기회나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교수님들이 하시는 말씀, 농담 중에 사례 중에 어느 하나 중에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는 사실. 이 동영상 강의를 하면서 저는 깝깝한 게 잘 안 듣죠. 어떻게든지 잘 듣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만 뭐 그거야 여러분 각자가 알아서 할 일이죠. 비싼 등록금 내고 그나마 제공되는 동영상도 안 듣는다. 그건 뭐 그렇게 사세요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됐고요.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교수님 뭐 요구하고 욕구가 뭡니까? 이게 깊이 들어가면 이 머리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디맨드하고 원트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까지는 그 관광객 행동론에서 하세요. 어쨌든 원하는 거 그 정도만 이해를 하고 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환경과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되어야 하는 것. 예, 자원은 그래요. 요즘 이 시대의 화두가 ESG입니다. ESG. 그게 뭔데요? E, environment, S, environment, 환경, S, society, 사회, G, governance.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환경에 대한 관심이 급격하게 올랐죠. 코로나로 인해서 더더욱. 사람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지구 온난화 때문에 빙하가 녹잖아요. 그래서 지금 겨울에 갑자기 더 추워지기도 하고 더워지기도 하고 기상 이변이 나타나죠. 홍수가 나고 미국의 텍사스요. 1년 내내 반팔로 살아야 되는데요. 근데 그게 한파 폭설이 내려서 그 텍사스 주가 수도가 얼고 전기가 없었죠. 전기가 끊겼어요. 그래서 눈 퍼다가 물 끓여 먹어요. 미국은 선진국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사태를 보면. 근데 왜 그랬냐고요? 거기는 전기도 무지 많이 나는 나라예요. 텍사스라는 데는. 기름도 많이 나는 나라고요. 그러니까 전기에 대해서 별로 저기를 안 했어요. 왜 갑자기 그 얘기냐고요? 기상 이변 때문에.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는 요즘 갑자기 전기차, 물론 테슬라 어쩌고저쩌고 해서 전기차가 뜹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뭔데요? 2025년부터는 유럽에서는 전기차가 아니면 수입을 못하게 했어요. 왜? 언제부터 지들이 전기에 관심을 가졌다고. 북유럽 쪽은요 지금 빙하가 녹아갖고요 마을 앞이 잠기기 시작해요. 자기가 사는 땅이 지금 잠기기 시작해요. 큰일 났죠. 급해졌어요. 그래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급격하게 전기차가 요즘 많이 등장을 하게 된 배경이에요. 우리나라도 2025년부터 전기차 가솔린한테 세금 많이 매겨요. 그러면서 없애겠다는 얘기죠. 자,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렇구나. 그러고 넘어가면 바보예요. 그럼 이런 얘기를 들으면 뭘 생각을 해야 되는데, 관광하고 환경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막연하게 관광객이 피해를 일으킨다. 고등학교 졸업자고요. 과연 뭐 어떤 일이나 할 건가 상상해보고 자료를 찾아보고 연구해보는 거죠. 리포트 안 내요. 리포트는 꼭 필요한 것만 내는 거죠. 각자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근데 얼마 전에 경주에 그 관광공사에 심사하러 갔다가 그 발표하는 것 중에 아이디어를 냈죠. 저희가 들어서 생각이 나는데 그 중에 하나
업체는 상품을 이렇게 홍보를 하겠다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은 일반 사람들도 환경에 관심이 많다. 또 특히 젊은 층에서는 환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고로 그들이 환경을 생각하는 관광을 하는 걸 관광을 하면서 그런 걸 사진에 찍어서 홍보할 수 있게끔 써먹자. 그래서 예를 들면 텀블러를 갖고 다니면서 거기서 물을 마시는 거. 그건 계속 재사용이죠. 그냥 종이컵이 아니니까. 플라스틱 컵이 아니니까. 플라스틱 물병이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확정시켜가는 거예요. 확산시켜가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고민하는 거예요. 늘상 얘기하지만 머리는 생각하라고 있는 거지 장식품으로 있는 거 아니에요. 대학 수업은 어떤 화제를 던졌을 때, 화두를 주었을 때 그걸 갖고 고민해 보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정답을 가르치고, 특히 저희 같은 사회과학은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만들어가는 거예요. 물리학이나 화학이나 수학은 1 더하기 1은 2가 나오는 거지만 이건 아니에요. 됐죠? 그 다음에 S, 두 번째 S는요, society. 그 사회에 얼마나 기여를 하느냐. 그래서 어느 아마존이 그랬나요? 코로나가 되면서 일자리가 없어지고 사람들이 힘들어하니까 직원을 해고를 안 하고 출근 안 시키면서 안 해도 가족당 100불씩 나눠주고 했죠. 그런 사업체에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요. 얼마 전에 시간 때문에 됐고요. 그 다음에 ESG의 G는 가버넌스요. 그 회사를 어떻게 경영하는가. 예를 들어서 직원들을 위한 복지, 그러니까 부정부패 적벌체제냐 뭐 그런 거를 하는 회사는 안 하겠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고 관광자원의 이해 2주차 첫 번째 동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